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2부에서는 SBS 박세원 기자와 함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행복의 조건, 그 다음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건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향적 성격, 외향적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는 행복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는 행복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 에드 디너라는 교수 아래에서 심리학 박사를 따셨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에드 디너 교수는 누군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은국 교수와 주장하는 포인트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서은국 교수가 말했던 뭐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치해서 이 스승에게 똑같이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은국 작가 소개 뭐 하는 그런 글귀들을 보면은 뭐 행복학자 100명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 또 기자 특성이 발동을 했네.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복이라는 책에 기고를 했대요. 근데 또 이 책을 쓴 게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라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논문을 읽어보고 본인이 전 세계 50개국에 100명의 학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 이거 거예요. 진짜 봉이 임선달이다. 그러니까 저 이미 어느 대학이 모아놓은 남들이 모아놓은 네네. 자료를 발굴해서 내가 책도 쓰고 선정까지 했다. 정말 대단한 기자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복학자 100명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학자 네, 100명 네. 중에 하나. 근데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라는 웹사이트에 수록된 논문이 뭐 이게 그건 네네. 학술 그건 아니죠? 학술 논문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행복과 관련된 연구들을 모아놓은 그런 논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이게 또 네덜란드의 어떤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인 그 거예요. 왠지 그러니까. 어디 건물 하나 있는 그런 막 그러니까 네네네. 되게 작은, 그래서 이 궁금증 해결하다 보니 이 네덜란드 대학교까지 갔다. 그렇구나. 참 이게 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가 운영하는 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기자가 읽고 선정한 그 기자도 책에서 되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가 읽고 선정한 걸 의심해서 알아본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뭐 행복학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 그런 학계가.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행복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거 많이 잖아. 성공학 이런 거, 네, 성공학책 그런 많았는데 거죠. 네. 어쩌면 행복학이 한국에서 많이 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냥 옛날에 성공 이꼴 행복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안 변했는데도 그냥 예를 들면 발레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모임을 나갔다는 이유로 행복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의 전통적 성공학의 관점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럴 바에 높은 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책이라도 한 장 더 읽어라.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게 발전을 해야 돼요. 한국에도. 맞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다. 행복하게 물론 이제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뭐 SCI, SSCI 뭐 등재 논문인 학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규모도 작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정식 학문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문은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죠. 심리학의 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도 교양 과목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어디서 이제 또 어디 저런
어떤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또 행복학과 이런 거 만듭니다. 또 곧 얼마 있으면 행복학과 이런 거 만들거든요. 대학들이 요즘 그걸로 학생 모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기 네네. 때문에 과를 새로 만들어서 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로 바꾸면 경쟁률이 확 올라요. 오, 예를 진짜요? 들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그래요. 메카트로닉스 하면은 경쟁률이 올라간다. 네, 그런 식으로 경쟁 올라가고 뭐 언론학과를 미디어 통신학과, 뭐 미디어 정보학과 이렇게 하면 확 올라가고 그러면 행복학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행복학과 어쨌든 지금 서은국 교수님은 무슨 과에서 심리학과? 심리학과시니까 뭐 행복학과가 만들어지시기를 오매불망 고대를 하고 계시긴 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대학들도 보니까 행복학을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국내 대학이요? 네네네. 어디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행복학을 쳐보면 네. 그걸 강의를 했던 뭐 대학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행복학이라고. 근데 어쨌든 성국 교수님이 그 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강의를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행복학. 근데 그러게. 근데 사실 우리가 교양 과목이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긴 해요. 없을 것 같진 않은 그런 좀 행복학개론. 어쨌든 그 교수님이 성국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신 건 알긴 하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우리나라 권위자이기도 하고 뭐 학위를 받으셨을 때도 행복을 공부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맞아요. 분이라고 했으니까 네. 강연 같은 것도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나오시기도 했고. 네네. 저도 쳐보니까 그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거기에 나왔다고.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자기가 행복학 관련된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이 정말 많다. 근데 본인은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듣더라도 각자의 행복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저희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유전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더 궁금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타고나게 좀 항상 좀 낙천적이거나 행복한 그 행복도 높은 사람들이 있고 잔잔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들락날락만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행복이 삶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교수님은 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은 또 행복하기 위해서고 행복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보는 거거든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흔히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뭐 생존에 필요한 일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런 사람인데 동물이고 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길래 생존과 직결이 되는 게 맞냐. 네. 근데 뭐 그냥 언뜻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행복하다는 거는 약간 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파민이 나오고 뭐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에너지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뭐 되게 무기력증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생존에 더 동물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행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세대 동안 인간이 살아남기 좋은 특성을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살아남고 그럼 그걸 잘했다고 보상을 뇌가 주면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살만한 짓들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니까 그게 행복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행복해야 살아남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상체계인 거죠. 말하면 월급 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을 만한 짓을 자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분을 열심히 먹는다든지 당분을 열심히 먹는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뭐 이성을 빨리 만나가지고서는 짝짓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해줘야 인간이 계속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게 우리니까 행복해야 살아남는 다가 된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책에서도 하는 말이 그렇게 그런 얘기해요?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우리의 모든 특성은 또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관점인데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뭐 이성을 만나고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또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건데 이게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였어? 되게 이런 되게 생각도 들죠. 적나라하고 동물적이에요. 네. 이거 백희연 씨랑 그때 했던 그거 뭐죠? 우리 호모퍼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책.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어쨌든 책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인간은 사회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인간이 옛날 원숭이 시절부터 내려왔을 때 동료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이 살아남는 건데, 그러니까 외톨이로 사는 사람들이 협력이 안 되니까 결국 많이 죽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이들의 후손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면 더 행복함을 느껴서 살아남는 게 우리가 된 게 아닌가. 우리 그때 호모퍼피 뭐 얘기할 때 맞아요. 책 뭐였죠? 휴먼카인드. 휴먼카인드에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 내용의 그쵸. 책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행복학도 연결이 될 수 되게 있겠네요.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 생활을 할 때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니까요. 그러네요. 나오미 씨 학위 받아도 되겠다. 제가 또 이게 한 4자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건 근데 되게 그 특이한 발상이긴 한데 또 말이 되는. 저 자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안 자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을 먹었을 때 빨리 좋아서 많이 먹어야 충분전을 해놔서 살아남고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행복은 사실 심리라기보다는 뭔가 호르몬에 의한 결과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뇌 보상 체계에 따라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상 체계,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우리가 되게 관념적으로 그리고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그냥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건데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산다고 착각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 주장에 따르면. 맞아요. 오히려 이 주장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행복은 별게 아니다. 근데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엄청 불행해진다. 난 지금 행복한가 이런 식으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 좀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8자라 그랬잖아요. 3점인 사람이 있고 네. 7점인 사람이 있는데 3점에서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우울한 거예요. 3점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덤덤히 살잖아. 행복해 막 나 불행해 이러면서 막 그렇죠. 안 하잖아요. 막. 인생이 너무 불행해 맞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하긴 사람들도 하는데, 또 가끔 있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어떡하냐 하는 입장에 살면 괜찮은 거죠. 그 예전에 박신양 씨, 탤런트 박신양 네. 씨 아시죠?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서 연기를 배웠잖아요. 러시아 교수님, 그 예전에 TV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진짜 러시아가 지금은 푸틴이 깡패짓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문화가 약간 사유 톨스토이의 나라라고 느낀 그렇죠. 게, 추우니까 집에서 막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불행한 게 나쁜 건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당연히 불행한 거다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인생이 행복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이병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인생은 원래 뭐 불행한 거야, 인생은 뭐 다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예를 들면 길고양이가 있는데 그냥 잘 살다가 보통 길고양이 수명이 2년 내외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들 이제 집고양이 잘 키우면 풀로 하면 15에서 20년도 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길고양이 생활 잘하고 뭐 영역 열심히 하고 뭐 다니던 애 갑자기 어느 날 창문에 앉아있는 집고양이를 보고 왜 나는 집고양이가 안 되는가에 대한 고뇌에 빠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묘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행복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 말대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사는 게 뭐 옳진 않아도 뭐 자연스러운 거지 않나.
그러니까 그 받아들여야 일단 마음 평안을 얻는다. 아, 근데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위험한 주장 같은데 약간 종교의 주장이 그거잖아. 종교가 맞아요. 그거잖아 사실. 뭔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집중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쵸, 그 이상적인 네. 10점을 두고서는 아둥바둥하지 말고 나의 3점에 만족하면서 3점을 10점처럼 느끼며 사는. 와 마르크스 형님이 지하에서 좀 울고 계실 것 같긴 해.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종교를 싫어했겠죠. 그런 그쵸.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아 근데 되게 이게 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되게 그렇죠. 이데올로기 충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좀 막 불행하면은 야 내가 나서서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좀 그렇죠.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정도로 받아들여야 읽으면서 되겠네요. 좀 신선하긴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생각할 수도 있구나. 엄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게임에 보면 그런 막 그 제가 자주 말하는 문명이나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명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종교에 빠지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빠지면 실제 역사에서도 그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승불교인데 네. 인도 쪽엔 소승불교라고 해서 훨씬 개인의 참선에 좀 집중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그게 선이 제니거든요. 일본 말로. 근데 일본은 선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그거죠. 명상하고 뭐 이렇게 인생 공 막 이런 거 하고 우리는 막 뭘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적으로 하는데 그 선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게 퍼지니까 국가의 지배자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야. 생산성이 떨어지고. 벌써 행복을 찾아버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문명의 그 열심히 노동하는 발전에는 저해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그러니까 꼭 이 세상의 발전과 뭐 성공과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거를 보면서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약간 예전에 서울대 저기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네네. 한 거랑 왜 이렇게 맥락이 비슷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젊은 층이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아프면은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냐.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는 먹혔을 수 있지만 워낙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읽었을 때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도 물론 저희도 늙은 세대는 아니지만 좀 약간 20대 초중반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취직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저희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 5년 6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저희는 이미 이제 다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은 나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물리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뭐 단계 있잖아요. 행복의 단계 뭐 기본적인 뭐 맞춰지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모든 건 아니더라도 좀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가정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면 왜 그런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이 몇 년째 안 되면 당연히 불행하겠죠. 그런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삼선을 하면 그거는 좀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겠지만 근데 모든 게 갖춰진 예를 들면은 좀 평범한 사람이 불행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분들 역할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도달한 결론이 참아라. 약간 내면의 현실에 만족을 해라라고 하면은 요즘 나오는 그런 류의 그러니까 막 현실을 깨부시고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모두가 받아들이긴 약간 힘든 주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요즘 하도 이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극화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신다. 타고난 거다. 타고난 거고 이 타고난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다 맨날 타고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타고난 게 현실이니까 그 교육도 70%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진실이 그쵸.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 애매하다. 근데 근데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네.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논쟁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이런 행복학에서.
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은 이제 다윈의 관점이고요. 반대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서 이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는 뭔가 삶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이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인 거죠. 위에는 뭔가 다윈은 무엇이 다 정해져 있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고 우리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학적이다. 철학적이죠. 네. 이분은 그러면은 이제 그 행복이 최고다.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우리가 하죠. 마치 무엇을 해도 뭐 행복에 집착하고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이거 엄마의 철학 아니야? 야,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나 자랄 때는 뭐 꽁보리밥에도 김치 한 장만 있어도 행복했어. 뭐 이런 거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싫어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이 논쟁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멘탈 관리의 차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땐. 근데 퇴근하고 그런 정비하는 시간은 필요한 거죠. 나의 행복을 찾고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하고 다시 충전하고 그걸 해야지 정말 나는 이 상태로 딱 좋아 하면서 그냥 안주하면 개인의 성공도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게 돼야 어쨌든 최소한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뭐 든든한 예를 들면 노후 준비와 예를 들면은 뭐 나의 안정적인 집과 자식을 키울 교육비와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겠죠 더. 근데 또 우리가 행복해야만 한다라고 사는 게 그게 너무 또 집착하는 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 정도 해야 행복한 건지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행복 찾는 게 바디 프로필 열풍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점에서요? 그 최고의 몸을 뭐, 남기려고 네네. 먹는 걸 거기에 갈아 넣잖아요. 근데 물론 그건 좋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뭐 개인의 노력이긴 한데 마치 최고의 행복이 딱 있고 그걸 그쵸. 맞추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게 퍼지면 만약에 근데 그 얘기 만약 미국 욕할 때 미국 사회 문제 얘기할 때 다들 너무 이게 하이한 척을 한다 텐션 높은 척하고 막 신난 척하는 그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무조건 텐션 높고 성공한 것 같은 셀럽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계속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게 계속 깨지니까 약간 그 욕망의 사이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욕망을 가졌을 때 거기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막상 거기 도달하면 뭔가 허무하다. 그래서 새로운 욕망을 또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거를 그냥 명확하게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 과정에서도 행복을 찾고 물론 그런 목표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이때 뭔가 그 과정에서도 행복을 찾아라. 저는 뭐 근데 그거 아닌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쵸? 거기에 답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고 사람 많이 행복하게.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왜 이렇게 혐오할까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제 책의 결론은 이런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강의에서 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이걸 강의를 듣는다고 당신 그쵸. 그런가 봐. 뭐 어차피 난 않는다. 바뀌지 않았네요. 우리는 아니 그럴 거면 이분은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뭘 거예요. 연구하시는 아나 이분 논문 좀 찾아봐야겠어. 뭐야 이거. 근데 그러게요. 근데 그죠. 근데 뭐 던져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 그러니까 사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쵸. 강의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또 이런 주장이 처음으로 읽어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좀 뻔하지 않아서 좀 더 나았어요. 맞아. 근데 오히려 그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가르침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나의 커리어적 성공을 위해서 뭐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거나 그게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가 스콧 갤러웨이라고 뉴욕 MBA 그러니까 뉴욕 경영대학원 교수거든요. 제가 이분이 우리 직독자설 1화 예.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한데 네네. 사람이 진짜 사회성도 없고 못하고 괴팍한데 맞는 말만 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예 행복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서는 약간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똑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은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엄청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고 완전 까칠한 약간 저널리스트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결론도 그거예요. 가족과 친구가 최고다. 나이가 50이 되게 넘는데. 특이하시네요. 엄청 의외예요. 왜냐면 저희가 직장 상사분들 보면은 네. 이제 가끔 가족을 등지고 그쵸.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네네. 그런 분들은 막상 행복해 보인다고 그쵸. 느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가족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트랙을 타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나이대에 들어가면은. 회식 때 왜 자꾸 남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렇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자기 30대 때 부인이 육아할 때 자기 맨날 회식하고 피하고 맞아요. 이러다 뭐가 애들이랑 안 친해지고 부인이랑 멀어지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부장님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꼭 듣고 네. 계시길 부장님들이. 맞는 얘기 아닌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결국엔 또 가족을 다시 찾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네네, 막 물어보시고 와이프 생일을 뭐 해줘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거 그런 노력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SBS 사회부장님 듣고 계시죠? 맞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가족과 친구가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한국 사회가 왜 불행한지는 그러니까. 대충 그쵸. 알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뭐 행복도가 70%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러게요. 좀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죠.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친한 하는 분이 비율도 아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생각보다 애 키우는 행복이 엄청 큰데 마치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거 애 낳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 것 같이 요새 그렇게 왜 많이들 생각을 예, 하죠. 그렇게 되자 비혼 당연히 비혼 존중하고 딩크도 존중하고 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열어놔야 돼. 사회적으로 마치 애를 낳는 순간 지옥 우리 힘든 건 맞아요. 우리나라 여건이 안 돼. 보육 여건이 안 좋고 한 거 맞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행복인데 자기는 이게 좀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복인지가 저도 사실 뭐 나이가 많은 취재원들 만나 보면서 근데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클리셰 중에 남자인 사람들이 야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안 했으면 오케이 잘한 선택이다. 결혼은 아예 엄청 일찍 하거나 아예 늦게 하는 게 낫다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인생을 그만큼 즐기게 되지 못하니까 육아를 하게 되면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 대기업 지주 회사에 있는 홍보팀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복직을 하셨는데 육아휴직에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결혼하고 애 키우고 있다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애를 낳고 이 정도로 행복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은가 보다.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길게 연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할 거리도 생각보다 이제 좀 떨어지고 그냥 그쵸. 물론 이제 그게 막 불행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익숙하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바뀔 게 그냥 없지.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니까 뭐 그렇게 대화할 거리도 많은 게 없는 것 같고 편하긴 한데 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애가 생기는 순간 느슨했던 부부 생활에 긴장감을 주는구나. 약간 그런 거지. 느슨했대.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귀엽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근데 가까이서 보면 느끼지 않나요? 제가 고양이 키우고서 맨날 고양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진짜 행복하다니까. 제가 고양이 때 폭양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저분한 집. 일단 제가 2박 3일 이상 여행 못 가죠. 그리고 거기 어쨌든 돈도 쓰죠. 뭐 하는데 제 동기들은 알 거예요. 제가 고양이 키운 이유로 맨날 고양이 얘기하고 맨날 고양이 사진 엄청 올리고 맨날 푸사도 고양이고. 맨날 고양이. 근데 진짜 인생이 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걔가 찾아오. 근데
내 아기를 낳으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갑자기 출산 이렇게 장면만 출산 되나요? 장면가 아무도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했지만 우리 작가님도 그런 말 안 했지만 이거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분들도 많으신데 아 그렇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한번 의견 맞아요. 남겨주시기 궁금합니다. 바랍니다. 네, 박 기자는 궁금해요. 애가 어때요? 애를 보면은 귀엽나요? 귀엽죠. 어. 귀여운데 진짜 자신이 아직 없죠. 어. 그 나왔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죠. 근데 그렇게 네. 다들 많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맨날 고양이 키우라 그러잖아요. 윤상훈 씨한테. 음. 고양이를 키우라니까 그 불행한 삶이 한 5점 정도로 플러스일 수가 있어요. 고양이 키우고 그 F 뭐 그거 하면은 네, 그것도 하고 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F 뭐 하면. 네, 들고 다루고 그거 하고. 아니 나는 남궁민 씨한테 너무 많이 영업을 당해서 제가 귀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영업을 진짜 이상하게 당하셨어요? 영업을 잘 당해요. 제가 영업을 남궁민한테. 잘하는 건가 보죠. 영업을. 아니야, 내가 그냥 잘 당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남궁민 특화로. 아니, 근데 아무튼 저기 제가 안 그래도 고양이 키우는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좀 제가 꿈에 나오는. 꿈에 나와. 그런 세 걸 번 왜 이상 꿨어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제가 고양이 키우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더라가 아니라 그런 뭔가 새로운 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뭔가 관계를 맺고 피드백을 받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피드백이 전부예요, 결국은. 가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좀 그 출산이 두려워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잘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것도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아니 애를 잘 키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그 아, 뭐 어디 막 종편- 소년시판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렇게 봐봐.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과연 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거기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겠어? 그럴 줄 아니잖아요. 몰랐겠죠, 다. 뭐 물론-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도 뭐 헤어질 거 생각하고 만나나? 아니 근데 애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내 애가 음주운전 한 뒤에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야라고 얘기를 할 거를 그분이 아셨을까? 물어보고 싶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근데 아무튼 근데 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려운 근데 일이에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은 연령대가 그래도 거의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시니까 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행복의 관점에서 애를 낳아야 옳은가? 아니 좋은가? 궁금해요. 아닌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 유자녀들의 발언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오히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발언을 굳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 힘들어. 같아요. 힘들어요 키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짜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 결혼을 그쵸. 강요하는 사람들이 다 부모님이고 이제 그런 그 나이가 있는 세대들이 어쨌든 젊은 세대들보다는 파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억압받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게 더 주목을 받는 건데 비혼주의나 딩크족이나 근데 그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쵸. 혼자가 좋은 그러니까 맞아요. 삶이 풍족한 거는 맞긴 한데 그렇다고 가족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 좀 경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책을 보면서 들긴 했어요. 확실히. 인간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뭐 결국은 그거고 저 진짜 느낀 게 그 15분짜리 제가 그때 링크 보내줬던 게임 있잖아요. 그거. 무슨 게임이요? 그 제가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게임을 15분 정도 하면 그 면접 결과가 다 나오는 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게 테슬라랑 뭐 그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민이 인수한 딜리버리 네네. 히어로 외국에서 테슬라도 그걸로 사람 뽑는다는데 제가 그 아는 분한테 그걸 들여온 분이 있으세요. 제가 그분한테 게임을 받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그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갤러그 같은 게임을 하거든요. 15분 정도. 네. 근데 그걸 하면 이 사람 학습 능력, 인지 능력, 뭐 반응 능력이 다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입사에 쓴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막 그런 대기업들 외국에 대기업 해봤잖아요. 내 링크 네네네, 보냈죠. 해봤죠. 진짜 단순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게 퍼즐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비행기 같은 건데 비행기가 그냥 한쪽 방향으로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만 가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벽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뭐 벽에 어디를 부딪히고 가야 돼. 목표를 가야 돼요. 맞아요. 어때요? 어때요? 제가 결과가? 결과를 올렸는데 봤잖아요. 저는 엄청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입사 시험에서 다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인간이 진짜 별게 없구나. 너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그거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행복이란 것도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전통적으로 그냥 가족 뭐 친구 만나고 친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되게 허무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뭔가 사실 되게 어릴 때는 뭔가 인생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고 나는 되게 특별한 삶을 살 것 같고 뭔가 그런데 달성을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모사피엔스를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맞아,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마카롱 하나 먹고 일 퇴근하고 뭐 운동하고 친구 맞아요. 만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변화,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런 시각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기계적 중립을 달성을 한번 오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 맞아요. 근데 궁금하다.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논쟁이라기보다는 대화 대화 주제로 네, 좋죠. 대화 주제로 되게 좋은 것 같긴 하니까 네. 그렇죠. 알겠어요. 되게 좋은 책을 가지고 그러게요. 오셔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지.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봤지 네.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들은 주로 이렇게 잘 믿지를 않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종이책으로도 안 사요. 아, 이북으로 사요. 그지. 그쵸. 그러면 훨씬 덜 아깝죠. 그러면 훨씬 그죠? 더 마음이 편안하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북으로 사놓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서 교수님한테 나중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진짜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은근히 저 지금 궁금해요. 그 교수님랑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은근히 이게 저희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은근히 귀에 많이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 다룬 책들 작가님들도 그래 이거를 맞아. 작가님들은 찾아보시더라고. 네, 찾아보는 진짜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이거 교수님 섭외 될 수도 있을 것 한번 같은데. 저희 직독잡설 인스타나 제 소통이 이제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네. 교수님 한 번쯤 좀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여기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마포에 있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너무 100명 중에 한 분이신 그러니까 행복하게 글로벌한. 네. 글로벌. 그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그 한다고? 네덜란드 대학교의 실체도 한번 파헤쳐보고. 너무 그러니까? 궁금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대충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궁 이제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되게 끝에는 좀 잡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 잡설이 재밌다고 재밌죠. 하니까 맞아. 이제 남궁민 씨 어떻게 봤습니까?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박 기자는 오늘 어땠나요 게스트로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집에서 혼자 책을 많이 읽는데 이거를 얘기를 나눌 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을 만나는 게 상당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했어요. 다들 언제 행복한지, 나랑 뭐 비슷한지 다른지, 행복의 정도는 다들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또 비슷하게 얽히면서 이 작가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제가 뭐 혼자 살아서 그런 것 같다고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윤상원 행복 프로젝트. 뭐 행복을? 저는 제 행복은 직독잡설의 성공입니다. 정말 이 사회적 자아. 이게 뭐죠? 정말 이 사회적 자아에 짓눌려.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비교. 아니 뭐 이것도 모임이니까요. 저는 되게 매번 얘기는 한 거지만 이렇게 팟캐스트가 저희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진짜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고 이거를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는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으로 버텼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서 교수님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결국 우리가 만나는 교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교류하면 또 좋으니까요. 그래서 박 기자님도 자주 교류해 주시기. 그러니까요. 저희 저 이런 책 많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좋은데?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조만간에 멤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밌었고 다음 뭐 행복의 기원에 대한 책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에도 다양한 또 다른 책으로 저희가 매번 이렇게 다음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저희가 다음 게스트가 없으십니까? 네 항상 없습니다. 급하게 또 소개를 하셔야 되는 여기저기 수소문 네, 수소문 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게스트와
네.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